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면은, 아니 뭐 계약 안 하시면 돈 못 버시잖아요. 아니 제가 물건 안 사드리면 돈 못 벌잖아요. 그러면 뭐 새벽에라도 전화를 받으셔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니야. 계약 안 하면 뭐 돈을 못 받는 거는 맞는 거고, 내가 물건을 안 팔면 돈을 못 버는 건 맞아요. 근데 너한테만은 팔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죄책감이 드는 거야.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건가? 나는 안 되는 놈인가? 진짜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손님들 전화 올 때 있잖아요. 몇 시까지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업무가 끝난다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업무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 오면은 받고 응대하고 영업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영업시간이 한 10시 정도 시작을 합니다. AM 10. 저녁에 오후에는 한 7시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에는 전화 오는 모든 전화는 다 괜찮은 거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화가 오는 거는 받아야 되는 거고, 손님에 대한 응대를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휴무가 있어요. 휴무가 한 월요일이라든지 뭐 수요일 날 휴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시간대 안에는 무조건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손님들이 내 휴무일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낮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최소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쉬고 있는 날이라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나는 일요일에도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는 나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요겁니다. 9시 이후, 10시 이후가 됐을 때 전화를 받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저는 9시까지는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9시에 문 열어요. 문까지 열 수 있다. 저는 아직 초보 소공이라서 전화 오는 대로 다 받아요. 아침 8시에도 받고 밤 11시에도 받습니다. 와, 9시에 문 열면 손님이 오시기도 하고 청소도 해야 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9시에 엽니다. 그쵸. 충분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저녁에 10시 이후에 전화를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약간 특이한 상황들 있잖아요. 내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 안 끝나고 왔는데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손님이 전화를 했어. 그러면 10시 이후에 받겠죠. 나는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제 기준으로만 얘기하면은 저는 9시, 10시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잠을 이 시간에 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인 어른이 9시, 10시에 잠을 잔다? 사실 아픈 날 아니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저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전화를 거의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은 아예 못 받는 상황, 목욕탕을 갔거나 이런 경우만 아니라고 하면은 이 시간까지 전화는 오는 거는 별로 개의치 않고 받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근데 10시 이후부터는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10시 이후의 전화는 받는다 안 받는다는 내 성향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영업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하는 만큼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도 있고 잘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필님 초보니까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저는 11시에도 받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성과가 좋기도 해요. 근데 안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9시, 10시까지는 거의 대부분 받고요. 10시 이후부터 11시까지, 12시까지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거나 유튜브를 편집을 하거나 뭐 블로그를 쓴다든지 이런 영업적인 일들을 좀 계속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전화가 울리는 거를 알고 보고 있는데 안 받을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건 뭐냐면 내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받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는 안 받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11시, 12시. 근데 저는 저때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받고 여기 놔두고 다른 데 내가 나가서 놀고 있다.
밖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다면 저도 안 받아요. 이거는 약간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내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안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시까지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영업시간에 만약에 받는 거면은 이 시간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손님 전화가 오면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했던 걸 보고 연락이 오고, 아니면 집주인이 뭐 매물을 내놓고 연락이 오고 하는 거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받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1시까지 받아요. 저는 새벽에 와도 받아요. 그러는데 전화 받을 때 네, 이렇게 받을 거면은 안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일한다고 전화를 받는데 나도 불쾌하고 너 진짜 진상이야 라는 표현으로 받는 전화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전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의 기준은 내가 친절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요게 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받고 후회할 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지 않을까요? 10시 전화는 드물어요. 맞아요. 10시 이후의 전화는 간혹 일어나는 일이지 매일 오는 전화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손님들도 일반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규범처럼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늦게 전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어렸을 때 좀 배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많이 넘쳐서 전화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간혹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님의 사정이 좀 급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손님들은 왜 10시 이후에 전화를 할까? 왜 새벽에 전화를 할까? 진짜로 새벽 2, 3시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손님들이 네이버 부동산을 봐요. 매물을 봤어. 근데 너무 마음에 들거나 빨리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가 봤을 때는 다른 집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왔어. 그러면은 당연히 계약이 아침에 일어나면 클 것 같아. 두쫑쿠 같은 거야. 지금 줄 서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내 앞에서 줄이 끊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새벽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인식이 달라요, 우리랑. 일반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전화하는 예절을 배우거든요. 안녕하세요. 거기 철수네 집이죠? 저는 철수 친구 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철수가 있나요? 바꿔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런 예의 범절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5시 이후로는 친구 집에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어른들 이외에는 저녁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전화 예절이라는 게 거의 사라졌거든요.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해도 되겠지. 지금 영업하시죠? 끝나셨어요? 근데 할 말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많은 경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야행성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밤에 깨어있기 때문에 밤에 전화하는 게 당연한 거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금 편한데요. 전 지금 연락드렸는데요. 야행성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밤에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합니다. 자기 친구들도 다 밤에 일을 하고 밤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면은 그 예전에 되게 유행했던 말 중에서 갑을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손님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계약 안 하시면 돈 못 버시잖아요. 제가 물건 안 사드리면 돈 못 벌잖아요. 그럼 뭐 새벽에라도 전화를 받으셔야지. 영업 자세가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나쁜 것 같아, 나는. 틀린 말은 아니야. 계약 안 하면 뭐 돈을 못 받는 거는 맞는 거고, 내가 물건을 안 팔면 돈을 못 버는 건 맞아요. 근데 너한테만은 팔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갑이 됐을 때 확실하게 갑의 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니 뭐 그 관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손님한테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 맞아요. 근데 이 물건을 이 사람에게 중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사실 손님들의 대표적인 심리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거를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좀 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책도 읽으면서 왜 그러지? 왜 사람 심리 이런 게 있지라고 하는데 보통의 손님들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 집이 좋으니까 빨리 나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빨리라도 연락해야 되지. 요게 이제 제일 큰 심리고, 제일 나쁜 심리가, 아니, 내가 하면 너가 들어야지. 예,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듣다 보면은 조동아이를 한 대 때리고 싶긴 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런 새벽에 전화하는 손님 자체가 비율이 되게 낮아요. 비율이 되게 낮고 그 중에서도 비율이 되게 낮은 게 이 갑질하는 거 이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10시 이후에 왜 전화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하는데 영업을 하거나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공부도 하고 배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항상 모든 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언제 손님이 전화를 하든 달려갔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되는 건가? 나는 안 되는 놈인가? 진짜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책이나 글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아니면 그 세바시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내가 되게 부끄러워져. 그래 손님을 모두 이해하고 내가 포용해야 되는데 나는 그릇이 너무 작아. 진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거 죄책감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거의 어렵거든요. 안 돼요 잘. 이걸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조 지라드를 아시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무려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동차 판매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라가면서 알려졌는데 1966년부터 1977년까지 12년 동안 13,001대의 차를 판매했습니다. 이게 평균으로 내보면요. 하루 평균 6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일즈 전략과 진정성, 고객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지속적인 성과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활동을 했어요. 무려 기네스북에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조지라드의 세일즈 전략을 보면 이걸 고객과의 관리를 구축한다. 고객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단순히 판매자의 역할을 넘어 고객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꾸준함과 성실함.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업무를 집중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한 성과를 이어나갔다. 꾸준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특별함을 대우했다. 이름을 기억했고 생일을 기억했으면서 그의 기호까지도 기록을 해서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사로잡았다. 고객들은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에게 다시 충성도를 보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정직과 투명성, 그의 무기 중에 하나였죠. 고객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쌓았습니다. 고객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이 같은 접근 방식은 고객과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새벽이라도 전화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는 기네스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새벽에 오는 사람들 전화 오는 거 힘들다 이런 소리 하면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가 없어. 아예 안 돼. 안 됩니다. 받을 수 있어야지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만의 좀 기준을 만든 이유가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많이 다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보통 10시 전후로 이제 전화를 안 받는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못 본 채 하진 않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집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이 정말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편집하기 귀찮고 그 다음에 블로그 쓰는 거 너무 어렵고 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한테 연락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뿌듯해진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잘했구나, 아 그래도 이 시간까지 여기 앉아 있었던 게 뭔가 불필요한 일은 아니었구나, 아 멋있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나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막 되게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조금 잡는 게 편한 것 같아. 예,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저처럼 해서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